사암도인 친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요교에는 사암사부님께서 수많은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한 임상례들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임상례들을 공부하게 되면 사암사부님을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고 임상수료를 쌓는 기회와 같습니다. 사암도인께서 간 정격을 써서 수많은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한 임상례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간중방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암도인 친구 요결 제1장 중풍문의 6번째 임상례. 한 남자아이가 졸연 면색이 퍼렇게 질리고 오한이 나며 기절한지라 합곡을 사하고 태충을 보하여 곧 깨어났다. 이것은 속간에서 말하는 별복으로서 간경의 질환이므로 간중방을 적용하였다. 이번엔 요결 중풍문 16번째 임상례. 13세 소아가 야제 까닭에 아버지가 손으로 왼뺨을 쳤는데 자국은 있으나 우는 것은 그치고 아침에 음식이 자약하더니 소간에 복부가 부흥한지라 단독 태열이 아닌가 하여 대장정격으로서 치료했으나 효험이 없고 일모에는 발경이 되나 빛이 흐르지 않고 등에서 땀이 나는지라 다시 경풍질환인가 의심하여 태충을 보하고 소부를 사했으나 또 불효하더니 간중방을 쓰므로 견효하기 여신하였나니 급타절경이 경풍질환이 되지 않고 간중이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소아는 혈기가 미완하여 간기가 항상 미약한지라 변원 미달지제의 수사가 가장 먼저 되는 까닭으로 간중이 된 것이다. 먼저 한 아이가 졸연히 면색이 퍼렇게 질리고 오한이 나면서 덜덜덜덜 떨더니 기절했어요. 그래서 합곡을 사하고 태충을 보했는데 이 합곡을 사하고 태충을 보해서 깨어난 이 아이의 병증은 속간에서 말하는 별복, 자라배라고 하는 이 병인데 간경의 질환으로 확증되므로 간중방을 적용했다. 이 별복, 이것을 복학이라기도 하는데요. 한의학 대사전에서 복학, 항모의 하나, 어린아이에게서 왼쪽 괴력부 아래에 단단한 정물이 생기면서 학질처럼 추웠다 더웠다 하고 대변색이 누르스름하며 몸이 점차 쇠약해지는 병증을 말한다. 민간에서는 단단한 정물을 자라라고 하며 이 병을 자라배 또는 별학이라고 한다. 비장종대에 해당한다고 본다. 비장종대, 엔라스플린, 즉 비장이 커졌어요. 비장종대가 생기면 왼쪽 르간, 하복부를 눌러보면 아파요. 그러니까 3, 4번님의 이 6번째 임상례는 학질인 것 같은 증상인데 학질은 아니야. 그런데 아이가 기절했기 때문에 일단 복진 먼저 했지. 무슨 병인지 알아야지. 복진해 보니까 왼쪽 늑간에 통증이 확인되었고 자라를 척 얹어놓은 것처럼 볼록 튀어나왔다. 오늘날 병증으로는 비장종대라고 한다. 소아 비장비대를 서의학적 용어로 피디에이트릭 스플레노메갈리라고 하는데요. 스플레노메갈리, 엔라지 스플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서 생기는 이 병,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까요? 소아비장비대, 피디에이트릭 스플레노메갈리, 산과에서 주산기에, 즉 임신 20주 이후 분만 28일 사이에 생기는 주산기 합병증 및 산모 임신 합병증, 약물과 대체 및 자연요법 약물 사용을 포함한 약물 부작용, 그리고 복부 및 기타 외상의 병력. 삼사께서는 문진, 부모들을 통해서 이 아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자세히 물으셨겠죠. 그리고 복진으로 스플레노메갈리를 확인하십니다. 즉 비장종대를 확인하셔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이의 증상은 산모의 임신 합병증일 수 있어요. 또는 아이가 어떠한 병에 걸렸는데 임진왜란 끝난 직후인데 민초들은 약안첩 제대를 쓸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하는 말, 아이가 아프다며 뭐 먹이면 나을 거야
해서 무분별하게 민간요법의 약물을 먹였다든지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단박 부작용이 생겼다. 그것이 스플리노메갈리로 나타났다. 그럴 수가 있고, 또는 복부 및 기타 외상의 병력, 아이가 어디 굴러떨어졌거나 다쳤을 수 있어요. 어쨌든 상세한 병력을 확인하신 후 이거 간중이다. 그래서 간중방을 적용하셨다. 간중, 이것은 간이 얻어맞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비장종대가 생기는데, 이것은 소아의 간문맥 고혈압 질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것이 먼저 선행되기도 해요. 소아의 간문맥 고혈압, 비장비대는 위장관 출혈 다음으로 간문맥 고혈압이 있는 소아에서 두 번째로 흔한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비장비대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간문맥 고혈압이 생기면 비장이 부을 수 있다.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의 모든 정맥들은 간으로 모아져요. 그런데 간의 고혈압, 압력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밑으로 도로 내려보내요. 즉 역류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비장도 붓고 간경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경변의 첫 번째 원인은 간문맥 고혈압이에요. 미국 NIH에서 간경변증에서 간문맥 고혈압에 의한 간혈관 저항의 증가는 간 구조적 변화에 의해 생성된 고정된 폐색과 간혈관 긴장도의 변화 모두의 결과입니다. 두 논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간경변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 간문맥 고혈압이 먼저 수반되면 비장이 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학, 별학, 자라배, 이것의 원인은 간이 제공한 거예요. 삼두인께서 오늘날 병증 용어로 말하면 스플리노메갈리, 엔라지 스플린, 비장이 부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거 간 때문이네. 그래서 간 중방을 적용했다. 그런데요, 어른들은 간문맥 고혈압이 발생하면 간경변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 NIH에서 소아의 비간경변성 문맥 고혈압, 비간경변성 문맥 고혈압은 소아 문맥 고혈압의 중요한 하위 유형을 형성합니다. 정맥류 출혈과 비장비대가 주된 증상입니다. 사람들께서는 복진 문제 다 해보신 다음에 이거 성인이라면 간경화에 걸렸을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아직 간경변은 아니네. 증상은 간경변과 유사하지만 어린이의 간은 미완의 대기이므로 간 승격 대신 보다 마일드한 요법인 간 중방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미완의 대기 그런 말 쓰잖아요. 이 어린이는 아직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정도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모든 증상이 보여주는 것은 간경변과 유사한 증이다. 비장종대와 간문맥 고혈압을 문진, 망진 또는 복진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승격 대신 보다 마일드한 요법인 간중방을 적용한 것. 이것은 중풍문 13번째 임상리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13살 된 소아가 야제, 즉 밤에 칭얼칭얼대고 우는 거예요. 뭐가 안 좋아서 우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민초들은 거의 한 방에서 살았잖아.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야 밤에 재수없게 왜 울어? 하면서 그냥 뺨을 쫙 때린 거지. 아버지가 손으로 왼 뺨을 쳤는데 자국은 있으나, 뺨 자국은 있으나 우는 것은 그치고 아침에 음식이 자약하더니 속안에 복부가 부흥한지라. 복부가 부흥한 게 비장비대였던 겁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 붉은 뺨 자국이 딱. 그런데 그날따라 환자들이 너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사암사께서 한 제자에게 대장정격 놨죠. 단독 태열이 아닌가 하여 대장정격 적용해 했는데, 아니 조금 이따 와서 하는 말이 사부님 안 났는데요, 효험이 없어. 그리고 일모에는 발경이 되나 해가 저문 후에는 애가 깜빡깜빡 넘어지는 거야.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경기인가? 그래서 태충을 보하고 소부를 사했다. 그런데 역시 낫지를 않아. 사암사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분의 심정을 알 것 같아. 속으로 아이고 얘야 미안하다. 내가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쫙 이 뺨자국이 벌겋게 부풀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단독이야. 아니면 태열일 수 있고 그랬었던 건데 자세히 보니까 뺨자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미를 불러서 아니 얘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범이 얘 밤에 칭얼칭얼 된다고 때린 후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복진을 해보니까 소갈의 복부가 부홍한지라 비장종대를 확인하신 거지. 아 이거 간이 얻어맞았다. 맞은 건 뺨인데 뺨 맞자마자 간도 얻어맞았다. 간중이 되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급타절경이 경기가 되지 않고 간중이 된 것은, 즉 간경변 유사 증상이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소아는 혈기가 미완하여 간기가 항상 미약한지라 변원 미달지제의 수사가 가장 먼저 되는 까닭으로 간중이 된 것이다. 아버지가 아이의 뺨을 쫙 때렸어요. 동시에 간도 쫙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해. 간의 압력이 증가하니까 간문맥 고혈압이 됐어. 간문맥 고혈압이 되니까 비장이 부었어. 급타절경. 급타절경으로 간이 오그라들었다. 비간경변성 문맥 고혈압이 발생했다. 그래서 삼사학에서는 어른이라면 마땅히 간 승격을 써야 되겠지만 어린이니까 간중방을 쓰자. 그것이 유효했던 거죠. 그런데요, 간중방을 쓰면 어떻게 간문맥 고혈압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의과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